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북구을 임내현 의원이 국민의당 첫 공천 탈락자로 결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2차 컷오프 명단을 발표합니다. 외국인 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PC방 종업원을 살해하고 손님에게 강도짓을 한 외국인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2016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광주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신인급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2019 세계수영선수권 대회를 남부대에서 치르는 방안이 유력해졌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다이빙 경기를 치르는 안은 안전성 문제로 보류됐습니다. 광주에서 두 번째 현역 탈락자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당의 임내현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2차 컷오프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국민의당의 현역 컷오프 1호는 광주 북을 선거구의 임내현 의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임 의원은 여론조사와 현장 면접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1000명을 상대로 해서 변환 면접을 했습니다. 조사 결과 임내현 의원으로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기정 의원에 이어서 광주 전남에서는 두 번째 컷오프로 공교롭게도 광주 북구에서만 현역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모두 목표로 내건 현역 컷오프 비율 20%에는 못 미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발표 일정을 하루 연기했지만 2차 컷오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경선 지역 발표에서 호남을 제외하면서 깜짝 인사의 발탁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그걸 한꺼번에 좀 다 정리가 되면 했으면 좋겠다. 지금 광주 지역에 뭐 새로운 유능한 젊은이가 지금 서류 준비 중이에요. 국민의당은 광주에서 수기 배심원제를 통해 현역들을 추가로 걸러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권 통합과 연대 논란 속에서도 호남에서는 인물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두 야당은 오는 13일부터 경선을 시작해 후보 추리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야권 통합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광주에서 야권 연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 제야 시민사회단체는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심판하기 위해 호남에서는 자유경쟁, 비호남에서는 야권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더민주, 국민의당 양당 대표의 모레 12일 공개 면담을 제의했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현재 광주의 체감온도가 영하 3.7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한낮에는 6도에 머물겠고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를 뚝뚝 끌어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꽃샘 추위는 토요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 평년 기온을 되찾으면서 차츰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에는 구름이 많이 껴있는데요.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구름 많다가 낮부터 차츰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출근길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장성 영하 0.8도, 영광 영하 1.3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 이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더 떨어져 있습니다. 낮에는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낮겠는데요. 곡성의 기온은 7도, 구례 7도, 순천 8도, 고흥도 7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2019 세계수영선수권 대회를 남부대에서 치르는 방안이 유력해졌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임시수조를 설치하고 다이빙 경기를 치르는 안도 검토됐지만 안전성 문제로 보류됐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2019 세계수영대회를 어디서 치를지 검토하는 1차 용역안이 나왔습니다. 주 경기장을 각각 월드컵 경기장, 남부대 국제수영장, 김대중 컨벤션센터로 하는 3가지 안에 김대중 센터와 남부대를 섞어 활용하는 안 등 4가지입니다. 모든 안이 장단점이 있어 묘안이 나왔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나마 관중석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남부대학교 국제수영장을 활용하는 안이 다시 가장 유력해졌습니다. 피나가 요구하는 최소 관중석 만석을 확보하려면 어차피 4가지 안 모두 관중석 추가 설치가 필요하고 경기장 시설을 제대로 갖춘 남부대 외에는 100억 원가량의 임시 수조까지 필요해서입니다. 그 경제성이라든가 효율성,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기반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임시 수조를 놓고 하이다이빙 종목을 치르자는 안도 내부 검토됐습니다.
이 경우 문화전당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가 생기지만 안전성 확보가 쉽지 않아 보류 중입니다. 수영대회 최종 용역은 오는 6월 마무리되지만 예상 규모의 주요 변수가 될 피나 측과 관중석 수 협상 등이 남아있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시가 76개 법인 택시 회사에 대해 택시 서비스 평가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택시 관련 민원과 다툼이 줄어들지 않아 평가반을 구성해 법인 택시 회사의 서비스를 평가하기로 했고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평가 사항은 전화 민원과 불법 개조 적발 건수, 친절도와 직원 복지 등 8개 분야입니다. 우리나라 화폐를 발행하는 곳, 한국은행이 떠오르실 텐데요. 화폐 발행 외에도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이명종 본부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은행 하면 이제 화폐 발행하는 곳 이렇게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소개해 주시죠. 그러시죠. 한국은행 하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장 피부에 와닿는 일이 화폐 발행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지폐에는 한국은행 총재의 직인이 찍혀 있고요. 동전에는 한국은행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건데요. 오늘이 마침 그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IMF 때 이게 충분하지 않아서 좀 고생을 했는데요. 외환보유액입니다. 외환보유액을 수익성과 안전성을 측면을 잘 고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행은 경제연구소 같은 역할도 합니다. 경제 전망을 발표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통계도 공표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수지, 국민소득, 생산자 물가지수, 가계신용 이런 통계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금융기관 간 자금 흐름을 중개하는 지급결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이 기준금리 결정일인데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노 코멘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우선 금융기관을 통해서 중소기업들한테 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방중소기업 자금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4,300억 원을 4,500개 업체에 0.75%로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조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이 5월 2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전에는 아파트 담보만 있으면 대출을 받았는데 이제는 소득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전에는 원금과 이자를 이렇게 같이 갚아나가는 방식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5월 1일부터 그렇게 시행이 돼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조사를 할 거고요. 뿌리 산업이라든지 6차 산업, 그다음에 문화산업, 한계기업 이런 쪽에 연구를 좀 할 거고요. 경제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네. 수년 동안 이제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좀 걱정인데요. 네. 더 걱정인 것은 이제 우리 지역의 경제 동향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 경제가 저희가 보기에는 좀 안 좋습니다. 수출도 지난해 보면 광주의 경우 마이너스 5.9%고요. 전남은 마이너스 22%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광주의 주력 산업은 자동차, 가전, 타이어, 반도체 이렇게 되는데요. 자동차, 가전, 타이어 모두 수출이 마이너스입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엠코 테크놀로지라는 업체가 아이폰에 반도체 칩을 공급을 하면서 그거는 플러스입니다. 전남의 경우에 보면 석유정제, 석유화학, 조선, 철강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조선을 빼놓고는 나머지 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폭이 보통 석유정제의 경우는 마이너스 35% 정도까지 가고요. 20% 정도의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은 저유가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이런 쪽하고 조선 쪽은 좀 괜찮은데 나머지는 좀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네. 저희가 지난해 4분기하고 금년 1, 2월 중 경제를 한번 비교를 한 걸 3월 1일 발표했습니다. 근데 모두 생산, 수출, 소비 모든 면에서 나쁜데요. 1, 2월 중은 좀 나쁘지만 연간 전체로 업체들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네. 금년에 적자를 낼 것이냐, 흑자를 낼 것이냐, 매출이 늘 것이냐, 줄 것이냐 물어봤는데요. 예상과 좀 달리 83%가 흑자를 낼 거라고 좀 대답을 했고요. 매출도 58%가 절반 이상이 늘 거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만 매출이 5% 이내에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 경제는 조금은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좀 낙관을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낙관까지는 아니고요. 지난해 수준보다는 뭐 이렇게 썩 좋아지진 않겠지만 네. 그런 정도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저유가 그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인데 유가가 조금 오르고 있어서 네. 그 부분은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심스럽게 보시는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끝으로 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네. 꼭 필요한 대안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네. 하시고 또 한국은행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저희가 지역 경제 그 활성화 방안을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청년 일자리 관련인데요. 저희가 자동차 밸리, 에너지 밸리, 문화 콘텐츠 밸리, 쌍둥이 밸리가 활성화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네. 자동차 밸리의 경우 보면 기아 자동차가 62만 대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수소 연료 전지차 등 이런 걸 보강해서 한 100만 대 생산 기지를 활성화할 예정이고 이게 지금 예타 준비 중인데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너지 밸리는 2020년까지 500개 업체를 유치할 목적으로 있는데 청년들의 괜찮은 일자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문화 콘텐츠 밸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10억 원을 투자했을 때 늘어나는 고용 인원을 보면 전기전자는 5명, 철강은 4명, 화학은 6명 정도 되는데 문화 쪽은 27명입니다. 그야말로 고용 효과가 굉장히 크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이제 개관을 했으니까 그 일대로 문화사업, 문화 콘텐츠 밸리를 활성화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른 아침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백억 원을 투자한 강진 신마항이 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이라고 했지만 막상 짓고 나니까 화물선 유치 등 활용 방안을 찾는 데 난관이 예상됩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180m의 저반 시설과 50m의 방파제를 갖춘 신마항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공사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 취항할 여객선이나 화물선은 단 한 척도 없습니다. 강진 제주간 화물선을 유치하기 위해 여러 물류회사와 협의 중이지만 한동안 항만을 놀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주 내에서도 연안항, 그러니까 성산이나 서귀포나 이런 쪽에 취항하는 화물선사를 유치하다 보니까 약간의 좀 더딘 점은 있습니다. 완도와 여수, 장흥 등 인근 지역과도 제주 항로를 놓고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이 때문에 190억 원의 세금을 쏟아부은 신마항이 불 꺼진 항만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벌써부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998년 연안항으로 지정될 당시만 해도 마량항이 비좁아 신마항의 필요성은 절실했고 지역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대했던 제주 항로는 포화 상태이고 선박도 빠르고 대형화되는 등 환경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2000년 완공된 흑산도 카페리 부두도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단 한 번도 쓰지 못한 채 여태 방치되고 있습니다. 달라진 여건에 맞춰서 신망의 활용 방안도 다시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서창 지역 고속도로 반대 대책위원회는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구 벽진동을 시점으로 건설되는 광주 강진간 고속도로 기본계획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서창 지역의 경우에 군사시설과 그린벨트 지정으로 인해서 수십 년간 사유재산 구간이 침해받고 있는데 다시 고속도로가 관통하면 영구히 낙후지역으로 내몰릴 것이라며 건설을 반대했습니다. PC방 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케냐 국적의 외국인이 붙잡혔습니다. 불법 도박을 하던 캄보디아 외국인들도 대거 적발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PC방 종업원과 외국인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얼마 뒤 종업원 37살 김모 씨는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는 케냐 국적의 외국인 28살 A씨. 종업원을 마구 폭행한 뒤 쇠젓가락을 이용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용의자는 1차 범행을 한 뒤 1시간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PC방에 온 손님을 대상으로 2차 강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손님 21살 박모 씨의 점퍼와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겁니다. 그 남자애기가 먼저 차선에 들어와서 전 핸드폰을 빌려서 신고를 했거든요, 애기가. 근데 애한테 그 사람 흑인한테 오다고 핸드폰 꺾이고 맞았다 하더라고요. 용의자 A씨는 지난해 7월 강원도 인제에서 열린 유네스코 국제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입국했다가 귀국을 포기하고 현재 난민 인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가 금전적인 부분과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에 주인을 만나면 한번 뜯으라 했거든요.
15만 줬다더만. 불법 도박을 하던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 16명도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광주 광산구의 한 빌라에서 판돈 1,000여만 원을 걸고 속칭 아방웅이라는 캄보디아 전통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살인과 강도폭력 등으로 지난해 검거된 외국인 피의자는 모두 467명에 이릅니다.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2배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남 지역 구급차 한 대가 담당하는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50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의 119 구급차 이용 현황에 따르면 전남 지역에 있는 구급차는 모두 90대로 한 대당 담당 면적이 137제곱킬로미터로 강원과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넓습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시골 지역이 많은 전남의 특성상 구급차 증차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담당 인구가 적어 쉽게 늘리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중연합당 윤민호 예비후보가 서민들의 일꾼이 되겠다며 광주 북구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윤 예비후보는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야당들이 보수화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풀뿌리 연대로 99% 직접 정치 시대를 열고 정치 세력을 확실히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대 총선에서 전남은 광양, 곡성, 구례 선거구가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광양, 곡성, 구례 선거구 예비후보는 새누리당 3명,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당 5명, 무소속 4명 등 14명입니다. 순천 선거구는 예비후보자가 10명, 목포 8명,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에 8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등 전남은 8.3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구 팬들이 겨우내 기다렸던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광주에서 시작됐습니다. 어제 경기에서는 신인급 선수들의 인상적인 실력을 선보여 올 시즌 활약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입단 5년차 중고 신인 투수 김윤동이 찌르는 날카로운 직구에 LG 타자들이 꼼짝하지 못합니다. 중간 게트로 나선 대졸 신인 서덕원도 깜짝 호투를 선보였습니다. 팀의 유일한 안타이자 시범 경기 첫 안타를 만들어낸 최원준까지. 비록 첫 경기에서는 졌지만 신인 선수들이 기대를 갖게 하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첫 시범 경기 응원에 나선 팬들은 오랜만에 야구 갈증을 풀었습니다. 얼마나 그동안 좀 기다려오셨어요? 계속 기다렸어요. 어제도 비 그치기만을 기다렸어요. 겨우내 FA 영입 없이 기존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전력을 쏟았던 김기태 감독. 시범 경기 첫 경기에서도 답답한 공격력을 보였지만 시즌이 시작되면 작년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일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든지 체력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타구의 질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작년보다 더 낫다고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는 개조를 통해 야구장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들이고 테이블석을 늘리는 등 야구장 개선 공사를 끝냈습니다. 네, 그동안 그 테이블석들이 너무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테이블석을 기존의 297석에서 586석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프로야구가 개막하는 4월 1일 전까지 기아 타이거즈는 모두 17경기의 시범 경기, 그중 12경기의 홈 경기를 통해 기량을 점검하게 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일본 출신 미드필더 와다 토모키를 영입했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인 와다는 J리그 비셀고베 유스 출신으로 시야가 넓고 활동량이 많아 게임메이커로 공격에 활력을 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광주FC는 오는 12일 오후 4시 포항 스틸야드에서 포항 스틸러스를 상대로 K리그 개막전을 치릅니다. 광주 전남 지방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가 삼성전자 광주사업자 생산라인 해외 이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협력업체들을 위한 사업 설명회를 엽니다. 오늘 낮 광주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열리는 사업 설명회에서는 가전산업 협력업체들에게 필요한 사업 전환과 수출, 기술 개발 등의 사항들을 위주로 진행되며 개발 기업들을 위한 상담 창구도 운영됩니다.
하루에 컴퓨터와 스마트 기기 얼마나 이용하시나요? 지난해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컴퓨터는 일주일 동안 평균 12시간을 이용했고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스마트 기기는 하루 평균 8시간을 이용했습니다. 오랜 시간 이용하는 컴퓨터와 스마트 기기, 어떤 자세로 이용하고 계신가요? 잘못된 자세로 오랫동안 이용할 경우 거북목 증후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사진처럼 목을 거북이처럼 앞으로 쭉 뺀 자세는 뒷목이나 어깨 결림 등 통증을 가져오는데요. 근육량이 적은 나이 든 사람일수록 많이 걸리고 자세 교정도 어렵습니다. 거북목 증후군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다들 아시겠지만 바로 스트레칭이죠. 의자에 반듯하게 앉아서 한 손은 턱을, 그리고 다른 한 손은 뒷목을 잡아 고개를 서서히 뒤로 넘겨주는 자세는 목 근육을 풀어주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아무리 효과적이어도 가장 좋은 방법은 이용 시간을 줄이는 거겠죠.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 서구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센터를 운영합니다. 전남대는 오는 10일 2016년 도시 텃밭을 개장합니다. 나주시는 의료 취약계층과 독거노인들을 위해 전남 약사회와 찾아가는 사랑의 약소용산업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추억의 7080 충정축제가 2016년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에서 콘텐츠 분야 우수축제로 선정됐습니다. 고성 다양대축제가 4년 연속 축제경제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광주지사가 은퇴자들을 위한 금융 아카데미 수강생들을 모집합니다. 강의는 은퇴와 관련된 금융지식, 생활정보 위주로 편성되며 은퇴 재무설계와 소득, 지출관리 재취업, 상속증여와 관련한 법률 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월 24일부터 매주 목요일 상무지구 카네기 비즈니스 센터에서 열리며 6주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